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소리 들리시나요? 무슨 소리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필기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SMR. 이 손 딱딱거리는 거 진짜 사실이랑 스토니까 이런 데서 이거 가지고 못해요. 너무 싫어. 이거 짜증나. 기본마다는 화이트 컬러고 보시다시피 조그맣게 일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도 구매 안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근데 이럴 때 사야 진짜 힘들어질 것 같아요. 뒤늦게 라이브 방송 끝나고 사면 진짜 완전 바보 아닙니까? 바보. 너무 가세요. 완전 바보. 여러분께서 오늘 방송 나가시기 전에 꼭 해야 될 거는 하나, 둘, 아이슬라 그리고 스포츠 지금까지 아이슬라였습니다. 네, 저희가 기업한테 부여받은 과제는 라이브 커머스의 진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좋아요 6만 5천 개, 그리고 누적 시청자 수 3,400명이라는 성과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수행 결과 라이브 커머스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비즈니스 피벗까지 제안하고 마칠 것입니다. 저희가 상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라이브 커머스가 무엇이고 저희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는지 저희 팀원의 직접 시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 제품 소개할 시오스는 저 예리 윤수입니다. 네, 혹시 여기 아이패드 사용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요새 아이패드 사용해서 애플 펜슬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특히 원래 아이패드 사용하실 때 애플 펜슬 필기할 때 그 딱딱거리는 소음, 그리고 의도치 않게 필기했는데 그 뻗침 현상,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시키고자 저희 아이패드에서 오늘 첫 번째 라이브 커머스 방송으로 스타터 키트 패키지 준비해봤어요. 네, 맞습니다. 스타터 키트 패키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아이패드를 구매하셨을 때 사용하시면 좋은 패키지로 4가지 상품, 강화유리 필름, 픽패드, 팁커버, 투톤 케이스까지 포함하여서 30% 할인된 2만원 안에 4가지 상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라이브 커머스 보고 계실 때 바로 구매해 주셔야 되고요. 방송 끝나면 이 혜택 사라지고 이 패키지 다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안 사면 아주 바보 아닌가요, 예수씨? 네, 맞습니다. 바보가 됩니다. 아주 바보예요. 여기서 오늘 이 가격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패드 티펜2 티커버 스펙 어마무시한데요. 로어스 인증까지 받아서 인증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저희 싸구려 중국산에서 제조된 거 납품하고 판매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 국산에서 제조해가지고 믿고 안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늘 라이브 커머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또 여러 방송 회차 남아있으니까 다른 패키지 한번 관심 있으시면 봐주시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라이브 방송 끝나시기 전에 해줘야 될 게 뭘까요? 하나, 둘, 알림 설정! 그리고 스토치! 지금까지 아이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끄럽네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이패드의 과제 해결 및 비즈니스 피보팅 제안에 대해서 발표할 비즈니스 모델링 4팀입니다. 3C 분석을 통해 기업과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한 기업은 아이플리입니다. 아이플리는 지난 2019년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애플 제품의 서드파티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것처럼 애플 펜슬에 대한 발표를 했죠. 애플 펜슬의 기본 제품은 유리에다가 플라스틱으로 필기를 하는 것처럼 미끄럽고 딱딱한 질감을 가집니다. 애플 펜슬의 끝부분에 부착해서 필기감을 개선하고 소음을 없애는 실리콘 팁이 아이플리의 대표 제품입니다. 소비자 부분입니다. 아이플리의 주요 고객은 2030 여성이고 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객의 수가 증가해 왔습니다. 경쟁사는 뷰시, 로건 등의 경쟁사가 있고 아이패드의 주력 제품을 기준으로 제품의 점유율은 알리패드가 높지만 브랜드의 인지도는 경쟁사가 높습니다.
또한 중국계 기업의 진입이 가능하다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수학 분석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생산 기술과 성장률이 크다는 것은 아이플리의 강점이고 취급하는 제품군이 좁고 브랜딩이 미흡하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리스크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기획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기획 및 진행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란 무엇일까요? 앞에 보신 것처럼 라이브 커머스는 모바일 환경에서 진행하는 홈쇼핑 같은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영상을 보고 기존의 가격보다 더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같은 절차를 통해 라이브 커머스를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아이플리의 주 소비층에 맞는 타겟을 설정하고 그 타겟에 어울리는 상품을 구성했습니다. 방송의 내용과 시나리오를 구성했고 라이브 커머스만의 특별함을 살리기 위해서 구성과 가격 면에서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소품과 장소를 마련한 후에 실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아이플리의 주요 타겟인 2030 여성을 저희는 다시 세분화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패드도 없고 아이플리도 써본 적이 없는 사용자, 그리고 아이패드는 있지만 아이플리는 써본 적 없는 사용자, 그리고 아이패드도 있고 아이플리도 써왔던 사용자입니다. 이러한 세 그룹의 타겟에 맞춰서 상품을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패드를 처음 샀을 때 꼭 필요한 구성품을 모아놓은 스타터 키트 패키지, 그리고 아이플리를 기존에 이용하던 사용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주력 상품을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는 힙앤숍 1+1 패키지, 그리고 아이패드는 있었지만 아이플리는 사용해본 적 없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만든 파우치 패키지가 그것입니다. 다음으로 상품이 구성되었으니까 방송 내용을 구상해야겠죠. 저희는 방금 보신 두 진행자들이 꼭 언급해야 될 사항과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대응 내용을 담은 큐시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는 방송 영상을 통해서 전달되는 콘텐츠인 만큼 방송 화면도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기존의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던 업체를 레퍼런스로 설정하고 실청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송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방송에서 상품도 보여주고 상품에 대한 설명도 해주지만 음성으로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내용 보충을 위한 팜플렛을 제작했고요.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다가 상품을 구매하고 싶으면 방송 화면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구매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상품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상품 설명 페이지도 제작하고 등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저희의 미숙한 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더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지 전문 쇼호스트를 초빙해서 피드백을 입력했습니다. 해당 리허설 장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훈남 잘생겼어.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아요. 이런 거. 그리고 나도 어떻게요? 감독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면 어떡해요? 이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몸을 써야죠, 학생. 한 달에 너무 모든 점을 다 나왔어. 이러면 안 돼요. 네, 저 대표님 여기 또 계시거든요. 훈남이에요, 훈남. 네, 이렇게 저희 모두 다 많이 혼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습니다. 총 3회차에 걸쳐서 진행했고 매회 팀 내 회의와 아이플리의 피드백을 통해서 내용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누적 시청자 수는 회차가 거듭될 때마다 증가했고 시청자 이탈률은 떨어졌습니다. 결제 금액은 2회차에 크게 증가했다가 3회차에 뚝 떨어졌는데요. 이 부분이 주목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1회차와 2회차는 각기 다른 상품 구성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3회차는 1, 2회차의 구성을 다 합친 상태에서 진행을 해서 이렇게 중복된 상품의 구성이 3회차의 매출을 떨어뜨린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회 새로운 상품을 구성하며 주기적으로 방송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크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방송 시 연당 1,500만 원의 수익과 브랜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 효과가 아이플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매회
모델의 새로운 상품의 구성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의 피보팅 모델도 제안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라이브 커머스는 효율 면에서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경쟁 제품의 시장 진입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했죠. 따라서 이것을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으로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서 저희는 신규 브랜드를 기획했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브랜드의 이름은 하이디입니다. 하이디는 판매자가 독자적인 아이디어 상품을 등록하고 소비자들의 구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입니다. 하이디의 슬로건은 Hi to Every Idea라는 건데요. 세상 모든 아이디어를 존중하며 그 가치를 알아봐준다는 기업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펠리의 기업 사명을 이어가는 동시에 확장합니다. 아이펠리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습니다. 아이펠리는 제조업체를 통해서 상품을 조달하고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했죠. 이는 플랫폼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이디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구매를 중개하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와 광고료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기존의 아이펠리라는 브랜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펠리라는 브랜드는 하이디라는 플랫폼 아래에서 자체 브랜드로 존재하며 계속해서 영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유사한 플랫폼으로는 와디즈와 텀블벅 같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있습니다. 가치 소비의 트렌드에 따라 가치 있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러한 플랫폼들은 계속해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문제점들도 존재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듯이 사기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발생하고 말 그대로 후원의 형태로 그 상품을 지급받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량한 상품이 지급됐을 때 부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이디는 차별화를 가집니다. 기존의 후원 형태의 지불 방식을 구매 형태의 지불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판매자의 책임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가치를 증대합니다. 무엇보다 하이디의 가장 좋은 차별화 전략은 영상을 통한 상품 설명입니다. 저희는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면서 영상을 통한 매체의 마케팅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하이디는 기획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으로 상품에 대한 설득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영상은 다시 플랫폼과 연계돼서 SNS나 OTT를 통해 퍼지게 되고 이런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도 창출하게 됩니다. 예상 시장 규모입니다. 기존의 아이펠리의 시장 규모는 7.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즈니스 피보팅을 거치게 되면 연간 85억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링캔버스입니다. 하이디의 고객 세그먼트는 상품의 가치와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가장 먼저 접하는 얼리어답터는 가치 소비를 즐기는 홀로족입니다.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상품을 중개하기 때문에 지금 상품의 특이성이 있고 미리 구축된 팀워크가 하이디의 경쟁 우위가 됩니다. 다음으로 중단기 로드맵입니다. 현재 아이펠리 스토어는 플랫폼으로 피보팅합니다. 그 다음 현재 아이펠리는 하이디의 산하 브랜드화가 됩니다. 영업과 마케팅을 통해 플랫폼의 규모를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오프라인 매장까지 설립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아이펠리는 성장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곧 정체기에 접어들 텐데요. 저희가 제안한 라이브 커머스와 비즈니스 피보팅이 정체기에서 빠르게 벗어나게 하고 도약기를 맞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